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3.5 소넷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새로 나온 모델들을 테스트해서 올리다 보니까 클로드 3.5 소넷이 빠졌더라고요. 다른 모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전에 발표를 하고 사소한 업그레이드는 있었지만은 정식 새로운 버전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물론 뭐 곧 추론 기능도 추가한 모델들을 발표한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클로드가 빠져 있어 가지고 클로드를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드가 특징이 뭐라 그럴까요? 어감, 말을 상당히 그 사람에 가깝게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차가운 게 제미나이, 상당히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챗GPT, 그 다음에 가장 감성적으로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클로드라고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는 claude.ai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창이 있는데 다 비슷하죠. 파일은 각 30MB짜리 20개를 올릴 수 있다고 돼 있고 캡처 스크린샷이 있어요. 그래갖고 스크린샷,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해 갖고 바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닥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닥스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use 프로젝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올려놓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실험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 눌러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툴, 요거는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수행할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텍, 이거 라텍스라고 읽는 분이 있으신데 라텍스가 아닙니다. 레이텍입니다. 레이텍. 수식을 렌더링하는, 제가 테스트할 때 메스작스로 수식을 렌더링 해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널리스트라고 수식 렌더링 두 개의 옵션이 있는 거죠. 자, 저는 둘 다 켜놨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뭐 클로드 3.5 소넷을 선택을 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슈즈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답변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콘사이스, 포말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 스타일을 뭐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답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클로우드의 특징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게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고 나서 그거를 실행시켜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여기 요 어널리스 툴에도 이제 그거를 바로 오른쪽에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코딩을 해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주고 이런 거를 직접 자기가 보여준다. 코드를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코드를 실행시켜서 보여준다. 요게 좀 특징이죠. 자,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12문제를 다 진행을 시켜놨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자, 다음에 올 문자가 무엇이냐?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달라. 이런 질문이죠. 단순한 패턴이죠. 알파벳이 하나씩 추가되는 건데, 요거 의외로 다른 모델들 틀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알파벳에 E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다음 문자열은 A, B, C, D, E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갖고 맞췄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x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은 답은 x는 8입니다. 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가 순서대로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5가지 색깔이니까 5로 나누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파란색이다. 네, 맞았죠.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다. 그 다음에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전체 사과를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CA, B, D, E가 나오죠. 두 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있는 사람이 B니까 B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으로 씌웁니다. 맨 뒷사람은 앞사람 2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맨 뒷사람한테 자기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 색깔이 무슨 색이고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쭉 정리하고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맨 앞 사람이 어떻게 추론을 했냐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답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맨 앞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이 문제도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인데 좀 가볍습니다. 양팔 저울로 이 가짜 동전을 찾는데 몇 번의 저울질로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998로 나눴습니다. 998 그룹으로 나눠서 저울질을 하면은 3번 만에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네,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의 방정식, 그 다음에 5년 전 상황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80살이다. 아들의 나이는 20살이다.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명의 용의자 A, B, C 중 한 명이 범인인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B는 A가 범인이다 라고 말하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2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범인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A가 범인이라면 B가 범인이라면 C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각각이 조건과 맞느냐를 판단해 봤는데 A가 범인이고 B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가 범인이라고 답을 했네요. 이 문제 다른 모델도 많이 틀렸는데 얘는 틀렸습니다.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B가 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고요. 네, 다음 문제는 팔면체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 2개가 있겠죠. 그 2개의 수의 곱이 2개의 수의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64 경우가 나올 것이고 88에 6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이 합보다 더 큰 경우를 세봅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보면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자기가 코딩을 해서 이렇게 다 계산해 봅니다. 자, 그래서 48개를 찾아냈어요. 답은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얘가 복잡한 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코딩을 해서 풉니다. 코딩을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갖고 결과를 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답변을 해줍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필요 철근량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롤을 너는 시빌 엔지니어라고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뭐 부재 사이즈, 피복, 철근이 묻혀있는 깊이죠.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 그 다음에 주어진 하중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계산은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코딩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수식을 세워야 돼요. 수식을 세워서 그걸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서 결과를 구했습니다. 4253 계산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식 2개를 조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필요철근량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근해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들어갈 ABC 있죠. 계수 그거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냈고 그게 4253이다. 최소 철근량 뭐 이런 것도 구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엔지니어링 문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것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시키고 메스작스로 수식을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차트.js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그래프에 2개의 근을 표시하고
두 근이 잘 보이도록 X축 범위를 잘 조정해줘.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클로드가 좋은 거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챗GPT에도 캔버스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들어준 코드를 딴 프로그램으로 복사해서 실행해보고 이럴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값을 143을 대입해보면 수식 렌더링 됐죠. 제곱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답 맞았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적절하게 그려줬습니다. 표시도 했고요. X축도 범위를 잘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맞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줘.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과정도 보여줘라. HTML에 자바스크립트도 포함시켜달라. 파일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팩트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왔고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상부 플랜지 폭을 좀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높였을 때 스케일도 잘 조정했네요. 그죠? 총 높이는 800이다. 여기 총 높이를 여기다 써주네요.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클로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요런 것도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꼭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조금 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맞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문제를 틀렸는데 이 문제가 의외로 다른 그 모델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 틀린 모델들을 보면은 키미 1.5도 틀렸었고, 그 다음에 그록2도 틀렸었고, 뭐 라마 3.3 틀렸었고, 그 다음에 딥식 R1 8빌리언 뭐 작은 모델이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툴루 405 빌리언도 틀렸었네요. QN 2.5 맥스도 틀렸었고, 그로크에서 돌린 딥식 R1 70빌리언 에서도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LLM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도 좀 다르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델을 써서 검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클로드 3.5 소넷이 한 문제를 틀려서 90점대의 그록3 얼리 버전, 제미나이 2.0 프로와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까지가 1위 그룹인 것 같아요. 딥식 R1 70 빌리언 요 정도 그죠? 그다음에 딥식 R1은 어디서 실행시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업 모델이 있는 3개의 모델들이 100점을 맞고 1등을 했고 추론 모델이 없는 다른 모델들이 2위 그룹 90점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특히 논리, 수학, 뭐 코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론 모델이 있는 것들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추론 모델은 문제를 풀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고민을 해보고 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 3.5 소넷은 추론 모델이 없지만 그래도 거의 이 추론 모델이 없는 것 중에서는 1위 그룹에 있는 것 같고요. 고추론 기능을 추가한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또 클로드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드 3.5 소넷의 성능을 테스트해본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